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하게 된 앱스코 코리아 황바른입니다. 교육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은 간호보건학에서 검색으로 1등하는 법, 이것만 알아도 검색의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할 학술 정보 활용에 대한 다양한 기능과 꿀팁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집중하여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접속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상세 검색 전략과 신할 헤딩, 피컷 검색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개인화 기능 활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신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할은 간호보건 분야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간호보건 관련 학과의 연구조사를 위한 최대, 최적, 최고의 학술 정보원입니다. 약 3,800종 이상의 간호보건학 주제 분야 학술저널 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1,600종 이상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보건학 주제 전문가가 제작한 주제의 분류인 신할 헤딩은 메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검색 탐색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할은 버전별로 제공하는 원문의 종수, 색인의 종수에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교육은 신할 얼티메이트 버전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각 기관별 소속 기관 그리고 도서관에 따라 구독 모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원문 제공 종수 차이는 이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할 얼티메이트는 간호보건학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학술저널의 원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신할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NLM에서 문헌 검색을 위한 정보원 선정을 위해 제시한 코시 모델에도 포함되어 있는 간호보건학 분야 연구의 필수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입니다. 간호보건학 분야 최고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신할에서 제공하는 주요 원문과 학술 저널 리스트입니다. 쭉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신할은 어떻게 접속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할은 기관 연동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속 기관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만약 교내에 계신다면 로그인을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 접속인 경우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메뉴에서 전자자료, 학술 DB, 이 저널 등을 찾아 신화를 검색하시고 그 검색 결과에 나타난 신화를 클릭하시면 접속이 완료됩니다. 신할 처음 화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신할에 접속하시면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마이 페이지는 개인 저장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마이 페이지는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마이 앱스코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메인 첫 화면 기본 중앙에는 기본 검색창이 제공되고 있으며 기본 검색창 우측 한 상단에 보시면 상세 검색과 피컷 검색을 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할에서 검색 및 탐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제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네,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린다고 해주시는데요. 아마 시스템 문제이실 것 같은데 재접속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은 신할에 대한 심화 교육으로 상세 검색과 신할 헤딩, 그리고 임상 질문을 할 수 있는 피컷 검색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세 검색, 기본 검색창 우측 상단에 있는 상세 검색을 누르시면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상세 검색창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 상세 검색에서는 더 다양한 필드들을 여러 개 사용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가장 메인으로는 총 3개의 검색 필드가 제공되고 아래 필드 추가를 누르시면 최대 7개까지 필드 추가가 가능합니다. 각 필드 우측에는 모든 필드를 누르시면 초록, 타이틀 또는 저자, ISSN 등과 같이 구체적인 필드를 제한하여서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각 필드 왼쪽에는 불리한 연산자를 선택해서 검색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 검색 아래에는 더 다양한 필터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간호학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터는 이런 피어 리뷰, 전문가 학술적 심사 또는 주저자는 간호사와 같은 필터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오른쪽에 보이시는 임상적 조사, 지리학적, 성별, 연령 등 더 다양한 필터들을 선택하고 상세 검색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세 검색 전략을 실습해보는 교육인데요. 오늘 교육 실습을 위해 하나의 주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늘 실습 주제는 간호사의 감정 노동과 스트레스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상세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주제로 같이 실습을 해주셔도 좋고 혹시 나는 개별적으로 탐색을 원하는 주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주제를 작성해 주시고 다음 스텝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간호사의 감정 노동과 스트레스인데요. 이 주제에 따른 키워드들을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해줍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제의 하단에 간호사 같은 간호사를 널스라고도 키워드를 하나로 입력할 수 있겠지만 널싱 스태프 아니면 간호학과 학생과 같은 키워드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 노동도 단순하게 이모셔널 라벌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유의어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도 단순히 스트레스라고도 쓸 수 있겠지만 직무 스트레스 또는 번아웃과 같은 다양한 동의어, 유의어 등을 함께 나열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 브레인스토밍을 완료하였다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나열한 다음 혹시 더 세부적으로 추가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는지 더 추가할 수 있는 유사어, 동의어 등이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줍니다. 만약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키워드를 추가한다면 예를 들어 직무 만족, 이직 의도, 정신 건강과 같은 키워드들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들을 나열한 다음 두 번째 과정은 불련 연산자 개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키워드들을 한 번에 검색식으로 검색하기 위해서는 불련 연산자를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불련 연산자는 검색의 기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검색하는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정의시켜주는 대표적인 논리 연산자입니다. 불련 연산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효과적인 검색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and, or, not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련 연산자를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 검색 결과를 늘려나갈 수도 반대로 줄여나갈 수도 있는데요. and는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보통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키워드나 중요 키워드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를 AND 연산자를 이용해 조합하는데요. 5월 연산자는 검색 범위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AND 연산자와 다르게 2개 이상의 검색어 중 1개라도 포함된 결과를 볼 수 있게 정의하는 연산자가 5월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보통 동의어나 유의어 등을 5월 연산자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ot은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지만 and와는 약간 다릅니다. 두 개의 키워드들 중 한 개는 포함되지만 한 개는 제외되는 검색 결과를 나타내 준 게 not 연산자입니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면 diet and lose weight라고 검색할 경우 다이어트와 lose weight 둘 다 포함된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연산자가 and 연산자입니다. 5월은 다이어트와 lose weight 둘 중 한 개라도 포함된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연산자입니다. not은 다이어트가 포함된 검색 결과 중 lose weight가 포함된 검색 결과는 제외하게 되는 검색 결과를 나타내주는 연산자입니다. 혹시 불리한 연산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불리한 연산자 개념을 확인한 후 연산자를 통해 키워드를 조합해야 되는데요. 불리한 연산자와 괄호를 함께 사용하면 키워드 그룹화가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불리한 연산자 조합을 위해 괄호를 이용하여 여러 키워드들을 그룹화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검색한다. 이럴 경우 앞에 보이시는 예시와 같이 간호사, 동의어 유의어를 nurse or nursing staff처럼 5월로 나열해 주시고 괄호로 그룹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 and 연산자를 통해 job stress라고 검색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표기되는 부분에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불리한 연산자 어떠신가요? 알고 사용하면 빠르고 쉽게 내가 원하는 키워드 또는 주제어로 맞춤 결과 정렬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과정은 와일드카드 개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마 불리한 연산자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와일드카드는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와일드카드는 이용자가 검색하는 키워드나 단어 등에 함께 사용하거나 대체하여 검색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특수 문자나 기호를 뜻하는데요. 먼저 별표는 보통 한글 키워드가 아닌 영문 키워드, 즉 해외 학술 정보들을 찾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검색 방법입니다. 주로 단어의 뒤, 복수 단어나 복합어 및 관련어 등을 정확히 모르거나 확장을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를 단순히 널스라고 검색할 수도 있지만 NURS 별표라고 검색하게 되면 nurse, nurses, nurse든 nursing 등이 모두 검색이 됩니다. 바로 뒤에 어떤 형태라도 검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별표는 꼭 단어 맨 뒤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물음표를 사용하는 검색입니다. 물음표는 하나의 스펠링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가니 물음표 에이션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ZATION, SATION이 모두 검색이 됩니다. 또 하나는 샵을 이용하는 검색입니다. 샵은 철자법이 다른 단어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는데요. 앞서 물음표는 하나의 스펠링을 대체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샵은 하나 또는 아예 스펠링을 무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e heavy, 샵 R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VIOR, VIOUR이 모두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샵은 보통 영어 표현에서 영국식, 미국식을 모두 고려할 때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검색입니다. 큰 따옴표는 두 단어 이상 입력할 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을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formation behavior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정확하게 포함하는 검색을 수행하고 싶으실 경우 앞 뒤에 쌍따옴표를 입력하여 검색을 수행하면 입력 순서 그대로 정확하게 일치된 검색 결과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색 꿀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럼 소개해드린 불연 연산자와 와일드카드 그리고 주제에 따라 브레인스토밍한 키워드를 통해 검색식을 만들고 상세 검색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신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상세 검색으로 이동해 주신 다음 방금 저희가 배운 키워드와 불연 연산자 와일드카드 개념을 통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검색 필드에 검색식을 넣고 검색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화면으로 돌아가서 한번 검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검색창 우측 상단에 있는 상세 검색을 누르시고 저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미리 작성해 놓은 키워드를 붙여 넣으면서 검색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나는 이 키워드들을 구체적인 필드를 선택해서 검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드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불연 연산자 개념, 그리고 와일드카드 개념도 키워드에 추가하여서 검색식을 나열해 줍니다. 그리고 불연 연산자 and or not을 선택해서 이 검색 필드 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신 다음 검색을 누르시면 이 검색 한 번으로 오늘 우리가 실습하고자 했던 주제에 대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저는 총 4,900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신할 버전에 따라서 검색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신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검색 도구인 신할 헤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신할 헤딩은 신할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제 어휘집입니다. 이 신할 헤딩은 매슈를 기반으로 의료색인 전문가가 만든 의료 어휘집인데요. 신할에서 제공하는 각 논문에는 해당 논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주제어가 할당되며 이 주제어들은 계층적 트리 구조로 배열되어 상위 용어, 하위 용어 및 관련 용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할 헤딩입니다. 이 신할 헤딩은 매년 새롭게 어휘집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현재 총 주제어 16,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할 헤딩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상세 검색 화면에 아래에 보시면 신할 헤딩을 클릭하시고 검색을 수행하시거나 또는 왼쪽에 있는 검색 탐색 도구에 신할 헤딩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 검색 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실제 화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탐색 도구에 신할 헤딩을 클릭하시면 신할 헤딩에서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용어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매로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티아라고 검색을 하면 이 용어에 관련 용어들이 나타나고요. 저는 정확히 일치하는 용어를 선택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제가 상세 검색을 실시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타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원래 검색을 실시하게 되시면 아래 해당 용어를 클릭하시면 해당 용어에 대한 개념과 그 개념에 대해서 아래 상위 용어와 하위 용어의 개념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컷 검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피컷은 간호학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임상질문을 구조화할 때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PICOT에 맞춰서 임상질문을 구조화하고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인데요. P는 Patient and Population을 의미하며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집단입니다. I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또는 계획한 중재법 또는 치료법을 의미하고요. C는 비교하고자 하는 중재법 또는 치료법입니다. O는 예상하는 결과나 효과를 의미하며 T는 선택사항입니다.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피컷 검색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검색창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피콧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피콧 검색창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이 피콧 검색 기능은 기관별 구독 여부에 따라 제공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 해당 기능이 없는 기관의 경우 도서관 담당 사서에게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콧을 클릭하면 각 항목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한 후 피콧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PICOT 각 항목에 대해서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검색에 추가를 누르시면 피콧 검색이 가능한데요. 그럼 피콧 검색을 위해서 오늘의 주제, 실습 예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생아가 통증을 경험할 때 통증 완화에 있어 피부 접촉이 경구 자당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있는가입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임상 질문이 있을 경우 이 피콧 검색을 사용하면 매우 유용한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PICOT, 피콧의 개념들을 나열해 줍니다. P,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집단은 우리가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신생아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법은 피부 접촉이죠. 그리고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중재법은 경구 자당이며 예상하는 결과나 효과는 통증 완화입니다. 이렇게 PICOT에 따라서 주제에 대한 키워드들을 나열해 주신 다음 혹시 이 키워드들을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 동의어나 유의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키워드들을 확인해 주신 다음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하나씩 선택해서 실제 피콧 검색에서 검색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화면으로 이동해서 피콧을 누르시고 P 그리고 I, C, O까지 입력하고 검색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는 선택사항이므로 네, 있으실 경우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없으실 경우 저처럼 생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에 추가를 누르면 자동으로 불리한 연산자와 키워드 그룹화를 통해서 검색에 추가가 되고요. 검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5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콧이나 상세 검색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의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필터를 적용하고 검색을 또 한다면 여러 번의 검색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렇게 상세 검색 또는 피콧 검색을 실시한다면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검색 결과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화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화 기능은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이용이 가능한데요. CNAR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마이 앱스코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간단하게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무료로 계정 생성이 가능하고요. 이 계정을 생성해 주시면 검색 기록을 영구 저장하거나 프로젝트의 항목 및 검색을 추가하거나 알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을 생성해 주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메인 페이지 왼쪽에 있는 마이 페이지에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는 연구 주제별로 컨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며 북마크는 별도로 저장하고자 하는 논문을 저장하는 공간, 최근 활동은 최근 검색한 내역, 조회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은 저널 또는 검색 결과 알림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프로젝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한 결과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드롭다운 메뉴로 도구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해당 부분에서 프로젝트 추가를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내가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기한, 설명 선택사항 입력해 주시고 만들기를 하시면 이 항목이 이 프로젝트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프로젝트들은 마이페이지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생성한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해당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프로젝트에 저장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기능을 사용하시면 굳이 내가 개별 PC에 폴더를 만들어서 논문을 다운로드해서 저장하고 관리하실 필요 없이 이 신화 인터페이스 내에서 폴더처럼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마크 기능인데요. 북마크는 검색 결과에서 빠르게 우측 상단에 있는 북마크 저장 항목을 누르시면 이 아이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북마크에 저장이 되고 왼쪽 마이 페이지 북마크됨에 들어가시면 내가 저장한 항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 개의 검색을 실시하고 여러 논문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논문은 좀 기억하고 있고 추후에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북마크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화 인터페이스 내에서는 한 번에 최대 50개 항목까지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첫 검색에서는 10개의 결과가 표시되는데요. 이 해당 부분을 눌러서 50개로 확장해서 결과를 확인하신 다음 결과들 중에 원하는 항목들을 다중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최대 50개까지 다운로드, 북마크 저장, 프로젝트 저장, 공유, 인용 반출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내보내기 기능은 프로젝트와 북마크됨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와 북마크 모두 동일하게 저장된 항목에 대해서 서지관리 도구 형식으로 인용을 반출하거나 메타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가시고 내가 생성했던 프로젝트를 들어간 다음 저장한 레코드,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선택을 하시면 서지관리 도구 형식으로 엔드노트나 랩웍스, RIS 형식으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개개별로 하나하나 인용을 반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인용을 반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를 다운로드 해주는데요. 메타데이터를 한 번에 다운로드할 경우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0개의 항목을 메타데이터를 PDF로 다운로드하면 이렇게 항목들의 제목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논문의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논문의 서지사항 메타데이터 상세 화면으로 이동이 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항목에 대해서 풀텍스트 원문을 접근할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양한 논문들, 리뷰 논문을 작성하거나 나는 좀 리터러처 리뷰를 위해서 여러 논문들을 살펴보실 경우 이 해당 메타데이터 다운로드 기능도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알림 기능인데요. 알림 기능은 검색에 대한 알림과 전원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어떤 검색을 수행하였는데 이 검색 결과가 오늘은 5건이었는데 내일 또는 이번 달 내로 또 새로운 논문들이 출판될 수 있죠. 그럴 경우 메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검색 알림은 내가 검색한 검색식에 대해서 새로운 결과물이 업데이트 될 때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검색 결과 우측 상단에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여 알림 생성을 누르신 다음 알림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발행 주기를 선택해 주시고 알림을 받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알림이 생성이 되고 이 검색에 대해 새로운 결과들이 나타날 때마다 내 메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알림은 마이페이지 알림에 들어가시면 검색 알림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더 이상 알림을 받고 싶지 않으실 경우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서 알림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월 알림은 약간 방법이 다릅니다. 검색 탐색 도구에 출발 권한을 눌러주시고요. 누르시면은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C날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 내가 알림을 받고자 하는 전월명을 검색을 해주세요. 그 다음 그 전월명이 아래에 나타났을 경우 클릭하시면 이 전월 상세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전월 상세 페이지에서 위쪽 상단에 있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알림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월에 대한 알림을 설정하면 이 전월에 대해서 최신 호가 발행될 때마다 메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특정 전월의 최신 발간 호를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월 알림을 설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생성한 전월 알림도 동일하게 마이 페이지 알림의 전월 알림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알림을 받고 싶지 않으실 경우 알림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